우울증은 사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미 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뇌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울하다와 슬프다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해 라는 표현 정말 자주 쓰죠. 근데 기분이 슬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전적으로 슬픔은 뭘까요?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즉 슬픔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잊혀지면 슬픔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하지만 우울은 정말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우울감은 기분과 의욕 그리고 사고 모두가 저하된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단순히 기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의욕도 없고 생각까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도 기분이 올라오지 않아요. 마치 묵직한 돌로 눌려있는 것처럼. 영어로 depress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눌려져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더 취약해질까요? 이건 뇌의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만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줄어들어요. 이 두 물질은 우리의 기분과 동기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화학 물질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기분이 자동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휘발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뇌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뇌의 가소성 감소입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변화하는 능력을 말해요. 젊을 때는 뇌가 유연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긍정적인 새로운 경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져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작동하면서 노년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질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울증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울해진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운 것만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기분이 더 가라앉고 기분이 가라앉으니까 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여기에 실제 상실감이 더해져요. 배우자를 잃거나 오랜 직업을 잃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무가치함까지 느껴요. 이게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 회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년 우울증의 신호가 뭘까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꾸 피곤해, 모든 게 힘들어 라고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뇌의 도파민 부족으로 인한 의욕 상실입니다. 밥을 잘 안 먹고 잠자는 것도 힘들어 라고 하는 경우 이것도 우울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신호는 내가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 증상들을 모두 같은 패턴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가 많아지고 또 어떤 분은 현재의 삶을 무의미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신체적인 증상만을 호소합니다. 이런 우울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첫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만 해도 뇌가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실제로 중간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은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고립감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가족, 친구,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서 대화하고 웃고 공감받는 경험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니까요. 세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을 인식하고 지금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왜곡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인지하고 이겨내는 훈련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으로 부정적 사고를 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왜곡된 생각 패턴을 찾아내고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이건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긍정적 회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이를 보충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는 나쁜 게 아니라 필요의 경우. 뇌 화학물질 불균형을 잡는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내가 뭘 해줘야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며 자꾸만 뭔가 해보려 하죠. 하지만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울증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위축되고 더 고립돼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세요. 힘든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 라고 진심으로 전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는 왜 이런 생각해?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반박하지 마세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설득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정말 힘들겠다 라고 공감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신호가 전해주고 이게 치유로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09에 즉시 연락하세요.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울증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감소, 가소성 저하, 상실감과 무력감이 모여 만들어지는 악순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이건 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체 활동, 사회적 연결, 명상, 전문 치료 이 모든 방법이 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